서울시가 추진 중인 혁신파크 부지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혁신파크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50억 원 규모의 은평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은평사랑 상품권은 11월 1일 오후 5시부터 발행되며 7%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우리 지역 자영업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혁신센터가 오는 12월에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가 혁신파크 부지에 강남 코엑스와 맞먹는 이른바 경제 문화타운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혁신파크 부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 혁신파크 본관입니다. 한쪽 구석에 사무실 집기가 쌓여 있습니다. 텅 빈 공간에 복도불만 켜져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때 200개가 넘는 단체가 있었지만 혁신파크 폐쇄를 앞두고 대부분 떠난 상황입니다. 이주민 사회적 협동조합 양미자 대표도 새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주 여성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장소를 저희가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사실 장소 옮기는 것이 선뜻 나서지지가 않는 거죠. 서울혁신파크는 지난 8년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혁신 정책이라고 불렀고요. 그런 혁신 정책을 고민하고 또 그 혁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모인 일종의 클러스터로서 고민했던 것이 혁신파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곳 혁신파크 부지에 1조 5천억 원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과 대형 쇼핑몰, 주거단지, 취창업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시선은 엇갈립니다. 은평구와 지역 정치권,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며 반기고 있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업 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좀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발업자라든가 땅을 갖고 있는 주변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땅이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 땅이고 또 녹지 공간이고 이게 은평 주민이나 서울 시민을 향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의 것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합니다. 이 공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은평 구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녹지로서의 가치를 지닌 공공부지를 수익 창출이 우선인 민간 자본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읍니다. 공간의 성격 자체가 지금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혁신파크였다면 지금의 그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따라서 변화될 혁신파크는 자본과 구매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고 서울 혁신파크 잔디마당 주변 곳곳에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거나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도 보입니다. 여기서 운동할 데가 별로 없어요, 불광동에.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와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오늘은 또 어르신들이 맨발 걷기를 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혁신파크 야외 공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민지 씨. 배 씨는 혁신파크 상업개발 반대 주민 서명을 받는 등 공공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한 분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계획되는 것들이 그 발표가 너무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 부분을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 도시계획이나 혹은 닥쳐올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든 다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제든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토지들을 일정 부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몇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이 혁신파크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혁신파크 부지개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선 혁신파크 부지를 임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착공 전까지 약 2년 동안 일부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속 가능한 공공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은평 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는 50억 원으로 다음 달 1일 오후 5시부터 발행되는데요. 구매 한도는 한 사람당 월 50만 원까지이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구매 시 7%의 할인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 또는 신한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은평 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던 은평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오는 11월 다시 문을 엽니다. 은평구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지난 7월부터 넉 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공사로 보일러 등 기계 설비와 천장재가 교체됐고 샤워실과 탈의실도 재정비됐습니다. 한편 은평구는 11월 전면 재개관을 앞두고 이달 30일과 31일 자유수영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30% 할인된 금액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겨울 한파에 대비해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수를 3배 이상 늘립니다. 온열 의자는 자동 센서로 외부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의자입니다. 양천구는 연말까지 주택 밀집 지역과 노약자 이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온열 의자를 설치해 현재 30개에 불과한 의자 수를 133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차라리 코로나19 확산때가 더 나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양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호복 사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사장님, 코로나 종식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상권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상인분들 느끼실 때 좀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코로나 기간 대비해 이전에 이전 수준의 매출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겠죠. 네, 매출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이유가 많이 있겠죠. 먼저 요즘 물가 불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자재 주 원료인 고기나 야채, 또 양념류인 공산품, 원부자재, 사육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이익이 나질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다음으로는 구인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인력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이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계 대출이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금 상환이 도래되는 시점이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하기가 어렵고 최근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아마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금리 인상 부분 정도라도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음식점 운영하고 계시는 권호복 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대부분의 언론이 주로 중앙의 소식만 다루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 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폐업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구하고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지역의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게 된 건 바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케이블 TV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90개사가 1,272만 가구의 지역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재난방송과 지자체장 선거방송 등 지역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밀착 방송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만 지역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인천, 경남, 서울 등에서는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등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전국 226개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